참 이 사건이 지난해 9월에 마약 중독으로 사망한 여성이 발견되면서 시작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20대 여성입니다. 20대 예. 여성이 지난해 9월에 서울 강남의 한 빌라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경찰이 확인을 해보니 사인은 마약 중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입부분과 목 있는데 압박을 당한 어떤 상처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었고요. 경찰이 용의자를 지목했습니다. 경찰이 지목한 용의자는 이 여성이 이 변사체로 발견됐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신고한 남자친구였는데요. 예. 이 남자친구는 이 여성과 어떤 관계였냐면 이 남자친구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둘 다 이 여성과 남성 모두 유흥업소에 종사하고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고요. 예. 2015년에 만나서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가 연인 사이긴 하지만 각각 일하면서 다른 이성을 만나는 관계는 또 용인을 했습니다. 서로 둘 다 다른. 예, 그렇습니다. 남자친구도 중국 여성과 또다시 만나고 있었고, 여자친구 역시도 뭐 대기업 재벌가의 남자라고 하는데, 뭐 재벌 2세, 3세하고 만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제 그런 상황들이 경찰 조사에서 확인이 된 거고요. 경찰이 어쨌든 이 홍 씨, 남자친구를 용의자로 지목을 해서 진술을 받았는데 예. 당시에 남자친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내가 이 여성을 발견한 건 그날 새벽 4시경에 내가 여자 집으로 찾아갔을 때였다. 예. 찾아갔을 때였는데 수면제 하나를 먹더니 갑자기 발작을 하면서 쓰러지더라. 예. 라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몇 달 전부터 만나던 재벌 3세가 있었는데 그 남성이 음료에 마약을 타서 준 것 같다. 여자가 그런 얘기를 수시로 하더라. 라면서 마치 재벌 3세, 또 다른 남자친구인 재벌 3세가 용의자인 것 같다라는 식으로 경찰에 흘립니다. 그러니까 용의자가 다른 용의자를 지목을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남자친구를 지목한 거고요. 그래서 경찰이 그 재벌 3세인 또 다른 남자친구 역시도 조사를 했는데 예. 이 남성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유흥업소에서 만난 건 맞지만 2달 전부터 굉장히 진지하게 교제하고 있었고 사건 당일에는 자정쯤에 헤어져서 나는 집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경찰이 CCTV와 주고받은 뭐 SNS, 카톡 뭐 이런 걸 다 분석을 했는데 실제로 이 남성은 자정쯤에 떠난 게 맞고요. 예. 새벽 4시에 이 집에 왔다고 했던 홍 씨는 자정 조금 지난 12시 50분경에 이 집에 들어갔던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확인이 된 거군요. 그러니까 이 상황만 보면은 수사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이 둘의 관계도 조금 이상하고 이 진술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 때문에 이 남자친구를 용의자로 그냥 특정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검찰의 그 기본 논리 자체는 이와 같은 무엇인가 그 질투라든가 그 여자에 대한 응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범행 동기가 아니었을까 이제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약을 조금 한 것이 아니고 치사량을 훨씬 윗도는 예. 그것을 이제 함께 그 여자에게는 타서 먹였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뭐 발작 상황도 나오는 것이었지만 예. 실제적으로는 마약을 사용한 살인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자체를 이 검찰에서는 기소를 했지만 이 논리를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 살인 부분은 결국 이제 혐의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일단 더 판단된 볼게요. 건데요. 그러면 네. 경찰은 왜 남자친구를 용의자로 특정을 했느냐? 이 둘 간의 메시지를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협박이라면 협박으로 느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이 둘 간에 오고 간 카카오톡 메시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는데요. 예. 그날과 그 전날에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보시면 이 여자친구가 우리 약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둘 다 교도소에 가자, 경찰서에 가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말만 보면 둘이서 함께 이 마약을 좀 과거에 했었던 예. 어떤 그런 흔적들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이 당시에 이 사망한 날 이 또 다른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이 남성이 보낸 겁니다. 왜 나를 만나주지 않느냐라면서 오늘 가만히 안 있겠다. 오늘 걔를 만나든지 나를 만나든지 하나만 해라. 그리고 뭐 재벌아들하고 상견례까지 하셨다면서요. 부러우네요. 나 사고 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투와 그에 따른 분노가 좀 담겨 있는 메시지들을 이 여성, 피해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그 사건 당일에 보냈던 흔적들이 나오니까 예. 경찰 입장에서는 평소에는 용인하다가 이 여자친구가 그 다른 남성과의 관계가 좀 깊어지니까 예. 질투심이 굉장히 심해지고 그게 분노로 연결되면서 이렇게 극단적인 범행으로
그러니까 평소에 둘이 함께 마약을 하긴 했지만 그 당일에 이 치사량을 웃도는 여자친구 모르게 치사량을 웃도는 마약을 콜라에 타서 예. 여성에게 먹인 게 아니냐라고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이 기소를 했고 징역 20년을 구형을 했거든요. 살인 혐의로. 구형량이 20년이었어요. 예,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에서는 또 판단을 다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재범에서 20년이나 구형한 피의자에 대해서 살인 혐의에 대해서 법원은 무죄라고 봤어요. 예, 결국 이 남성은 마약 투약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서 집행유예로 나왔는데 법원이 무죄로 인정한 이유는 첫 번째 그 동기와 관련해 가지고는 질투랑 분노가 섞여 있다고는 하더라도 이것이 살해할 만한 그런 강력한 동기는 안 된다고 봤고요. 뭐 마약을 타가지고는 뭐 콜라에다 마약을 터가지고는 함께 구입을 하고 뭐 마셨다는 거는 인정이 되는데 만약에 남자친구가 여기다가 치사량 정도의 마약을 타가지고 먹였다면은 여자친구가 마시는 순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그게 의문이라고 하면서 예. 콜라병에 이 사망한 여성의 DNA도 검출된 걸로 봐서는 본인이 스스로 콜라를 붓고 마약을 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 아, 여자가 스스로 탔을 가능성. 그리고 119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이 남자친구가 또 이게 심폐소생술을 했다 그래요. 예. 이런 걸로 봐서는 살해했다는 증거로 충분하지 못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저게 지금 1심 선고거든요. 근데 좀 이게 의문이 들어요. 이게 예. 치사량 정도의 마약을 줬으면 먹는 순간 당연히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요? 저도 그게 좀 네, 의문입니다. 그게 좀 의문이 예. 들어가지고 이 재판은 2심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재판부는 만약 치사량 소극자 만약 이상을 타면은 먹는 사람이 바로 인지를 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 1심 재판부는 그 콜라 자체를 함께 구입을 했고 그 콜라를 구입한 목적이 마약을 거기다 넣어서 같이 마시기 위한 것이었다. 예. 그리고 함께 구입했기 때문에 이 여성도 이 콜라에 마약을 타서 같이 먹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이제 1심 재판부는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치사량을 넘어가는 수준의 상당한 마약이 거기에 들어있었다면 이 여성도 그것을 초반에 어느 정도 좀 알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이제 좀 이제 봤던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전 변호사도 얘기를 했지만 이 다투긴 하고 했지만 과연 이것이 그렇게 그 여성을 이 남성이 이 홍 씨가 살해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범행 동기라고 보기는 좀 약하다라고 이제 1심 재판부는 판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직접 이 남성이 이제 119에 신고를 했고, 예. 그리고 응급차가 와서 이제 병원으로 계속 움직여 갈 때 그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이 남성이 이 여성을 살리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계속하고 있었다. 예. 이런 등등으로 미뤄봤을 때 1심 재판부로서는 이 남성 홍 씨가 이 여성을 의도적으로 살해하려고 했다라고 보기는 좀 무리다라고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하고 마약 먹은 부분에 대해서만 예.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이죠. 그럼 이거 뭐 재판부가 판단을 한 건 아니지만 그 판단을 기초로 해가지고 생각해 보면 갑작스럽게 그냥 마약 때문에 죽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이 여성이. 뭐 결론적으로 보면 마약으로 인한 사고사다. 뭐 그런 네. 결론이 생기는 것인데 앞뒤의 정황을 보면 그야말로 배반 때문에 여자를 응징하고 싶은 동기를 분명히 우리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나눈 거 보면 재벌 만나고 다니면서 뭐 기분 좋지 않느냐. 내가 오늘은 사고 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라든가 또 그 이웃이 그 당일날 들은 얘기가 비명소리도 들었고 싸우는 소리도 이제 났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점들. 예. 그리고 입술에 그 멍이 있다고 하는 것이 혹시 이제 뭐 충격에 의하면서 그와 같은 상태에서 그 힙으로 마약을 이렇게 강제로 먹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인데 지금 어쨌든 사인 자체가 이렇게 뭐 질식사라든가 이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이게 유독물로 인한 그 독극물사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마약을 과도하게 먹은 것으로 일단은 사인을 보다 보니까 이것을 예를 들면 혼미한 상태에서 이제 먹게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증거가 이제 없다 보니까 증거를 살인에 있어서 인정할 만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것은 부족하다. 예. 그래서 살인 혐의는 없는 것인데 관련된 좀 더 수사가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경찰이나 검찰이 무고한 사람을 지금 살인자로 몰았던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재판부의 입장만 보면 그런데 재판부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무죄로 판단한 이유는 네.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저 콜라와 마약이 이 사람들이 이 남자가 몰래 준비해 간 게 아니라 바로 이틀 전에 저 사고가 일어난 게 작년 9월 3일이거든요. 바로 이틀 전 9월 1일에 둘이 같이 사서 같이 구해서 그날 실제로 둘이 함께 마셨던 적이 있습니다. 타서. 같이 샀다? 예, 그러니까 예. 이틀 전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틀 후에 갑자기 이 홍 씨가 이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서 마약을 더 많이 타서 줬을 가능성이 조금 이제 희박하다고 본 겁니다. 그 여자친구가
약간 피해 여성이 의식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 약을 조금 더 타다 보니 상황이 이렇게 된 게 오히려 좀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이제 이 재판부에서는 판단을 한 건데요. 예. 지금 이제 증거가 SNS밖에 사실상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거짓 진술한 측면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자신의 마약 혐의를 숨기기 위해서 한 거짓이 아니겠느냐라면서 검찰이 굉장히 재판부가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되게 좋게 봐줬어요. 예. 이 남성의 거짓에 대해서는. 그러면서도 이 여성의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엄격하게 따지면서 이 결국에는 이 여성이 사실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상황이 뭐 CCTV로 다 찍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1심 결과가 어쨌든 무죄가 나오긴 했는데 2심에서 또 어떻게 나오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그래야겠네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네. 보면은 마약도 먹었고 거기에 대해서 여성이 발작을 일으키니까 이 남성이 목이나 입 등을 누르면서 그것을 제압했다라고 이제 나오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인이 마약 부분이 과연 직접적인 사인인지 아니면 마약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고 어떤 이 목과 입을 누른 이런 질식 이런 부분과도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한 어떤 규명이 필요해 보이고 혹시라도 이 여성의 어떤 신체적인 특징 같은 거, 특성 그런 부분에 민감한 어떤 반응을 일으킨다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관은 또 없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검찰이 이 내용- 항소를 예. 한다니까요. 이 내용은 좀 항소심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 여성 구급대원이 취객을 구해주고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죠. 근데 그 여성 구급대원이 결국에는 숨졌습니다. 김영현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구급차 안에 누운 남성이 느닷없이 구급대원의 얼굴을 가격합니다. 팔을 잡고 말려보지만 오히려 심한 욕설을 내뱉습니다. 자식이고 자식이고 싸가지가 없네. 술에 취해 도로에서 구조된 40대 윤모 씨가 구급대원에게 행패를 부리는 모습입니다. 윤 씨의 행패는 병원에 도착하고서도 계속됐습니다. 여성 구급대원인 50대 강모 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퍼붓고 머리를 때리기도 합니다. 그날 이후 구토와 경련에 시달린 강 씨는 병원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형 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앞두고 있었지만 강 씨는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고 수술을 받은 뒤에도 건강이 악화돼 끝내 숨졌습니다. 맞은 것보다도 욕먹이 정말 끔찍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잠을 못 자고 와서 힘들다고. 검찰은 윤 씨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송치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